해외에 갈 때 이용하는 비행기는 지상보다 대기가 희박한 상공을 날기 때문에 탑승객이나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비행기에 탑승할 때 노출되는 우주 방사선 양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위관식 우주전파센터장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비행기를 탈 때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 어느 정도인지 좀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선 이 우주 방사선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우주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의 일종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의미합니다. 네. 주로 이제 태양 흑점 폭발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태양은 일반적으로 지구 대비 약 109배 크기의 기체 덩어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일 흑점이 만들어져서 폭발하고 거기서 이제 방사선에 해당되는 X선과 양성자 등 많은 에너지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관측된 태양 흑점 수가 약 33개가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태양 흑점의 폭발에 따라 방출되는 그 방사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자연 방사선의 일종인데 그중에서도 태양 활동 등으로 인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생활이나 신체에 직접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그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주 방사선이 이제 우주에서 이제 지구로 들어오면서 지구 대기에 가로막혀 이제 약 95%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상에서 생활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연간 우주 방사선 노출량에 크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우주 방사선이 지구 대기에 거의 흡수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고도가 좀 높거나 위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좀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우주 방사선은 이제 고도나 위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비행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주 방사선이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북극권 항로를 이용할 때 우주 방사선 노출량이 큰데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더라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북극을 경유해서 올 경우 이제 많은 양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하루에 7, 8편의 항공기가 이제 북극을 이용하고 있고요. 약 한 2만 명의 승무원이 이 항공기 서비스와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탈 때 노출된 우주 방사선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시스템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우주 방사선 노출량 예측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예. 이제 일단 영어로 표기를 했을 때는 안전을 내용으로 하는 세이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객들 입장에서요, 이 항공기의 우주 방사선 노출량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행기표 예약을 하게 되면은 비행 운항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항공기의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행 시간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우주전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개인별로 이제 항공기 이용에 따른 누적된 우주 방사선량 정보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루 7편에서 8편이 북극을 이용하고 있고 한 2만 명 정도의 승무원이 상공에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또 기내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기 더 쉬운 환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기 탑승 시에 노출되는 그 우주 방사선 양은 예. 이제 태양 활동에 따라서 이제 그때 이제 달라져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뭐 어렵지만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위험이 이제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경우, 특히 승무원의 경우는 높은 구도에서 근무하는 그 특수 직업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뭐 비행 계획을 자체적으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보호 조치가 없다면 많은 양의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면 무조건 모두 다 해로운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이라고 좀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허용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주 방사선을 지상에서 노출되는 그런 일반 국민의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네.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수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안전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승무원의 경우 1년에 한 6mSv 정도의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간 100mSv 내용을 허용량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5년간 100mSv 정도의 허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번 시스템 개발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일단은 이 우주 방사선 내용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작년도 이제 항공기 이용 현황을 보면은 약 누적 개념으로 한 6천만 명 이상이 항공기를 국내선, 국제선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모르게 이제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우주 방사선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내용을 국내 모든 항공사에 제공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소속 항공사는 승무원들이 우주 방사선 노출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비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승무원분들 또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이 세이프 시스템을 통해서 출장 계획이나 비행 계획을 조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전파연구원 위관식 우주전파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